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상용 한자를 강의를 하다 보면은 글쎄요, 거의 대부분 포기하죠. 근데 문항수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별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이 문제를 그럼 맞추느냐 이게 따라서 또 당연히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힘들게 오셨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런 거다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강의를 온 분하고 오지 않는 분하고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유형들을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기출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계될 수 있는 또 출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쭉 한번 선별해 봤습니다. 자, 먼저 한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그래서 앞쪽에 기초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자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한문의 개념이 있어요. 한자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고, 한문은 문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 한자 부분에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우선 읽을 수는 있느냐, 그치? 도금 문제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도금을 준다면 이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시험이란 건 그래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시험은 어떻게 하면 틀리게 만들까가 중요됩니다. 그치?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시험을 볼 때 서로 알고 있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럼 뭘 물어볼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얘를 좀 틀리게 만들까? 똑같은 겁니다, 시험이란 게. 그래서 이 도금 문제는 자, 두 가지 정도의 한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텍스트 한번 볼까요, 제가? 자, 그래서 1페이지에 자, 주로 도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도금 문제에서는 하나의 글자가 둘 이상의 음으로 읽힐 수 있는 거 있죠? 네, 이걸 줘야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 도금 문제는 자, 동자 이 음어가 있어요. 네, 하나의 글자가 둘 이상의 음으로 읽을 수 있는 거. 자, 다음 두 번째는 글자를 비슷하게 줍니다. 어떻게 주겠어요? 역시 유사한자겠죠? 네. 그래서 이 유사한자는 형태는 같고 앞에 부수라든지 부수가 다른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비슷한, 예를 들어서 삼수변에 이렇게 쓰면 우리가 다스릴 치 그러죠. 네. 그런데 이걸 삼수변이 아니라 이렇게 이수변을 줍니다. 이거 무슨 자일까요? 네, 이건 닦을 야자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 글자들을 가지고 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서는요, 조금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는 제가 동자 이음에 대해서 쭉 한번 제시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우선 텍스트를 잠깐 보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4쪽에는 네, 유사한 자들. 그렇죠? 네, 그래서 형태는 같고 부수가 다른 글자들. 그 다음에 5페이지에서는 동의 및 유사어. 자, 그 다음에 뒤쪽에는 반의어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 도금과 관계된 부분은 실제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도금보다는 맞게 쓸 수 있느냐, 그죠? 네, 표기를 물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만 이 한자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다 보면은 해마다 어떻게 돼요? 유형들이 다 바뀌어 버렸었어요, 지금까지. 2년 터울로. 그래서 이 도금과 관계된 문제가 그만큼 나올 가능성도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몇 가지 좀 확인을 좀 하면서 잠깐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첫 번째 글자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릴 강 그럽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강우, 성강기. 근데 맨 처음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나온 도금 있지? 네, 이것이 주로 좀 함정이에요. 그래서 내릴 강이 아니라 항복하다 할 때는 뭐합니까? 항복할, 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들 몇 가지 좀 정리할 텐데, 자, 그 2번에 두 번째 글자 다시 봅시다 한번. 그래서 표기도 도금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것은 두 가지의 음과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다시 갱 그랬어요. 그럼 다시 갱이 되면은 이것은 갱신. 자, 입에서 고칠 경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음은요,
이제는 경신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갱신과 경신 하나의 음이 둘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뜻풀이 한번 해볼까요? 갱신이 뭘까요? 뭔가 이제 새롭게 고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갱신했을 때는 이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기간. 입에서 경신했을 때 이 경신은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 기록을 작성을 했다. 기존 기록을 갱신했다, 경신했다. 기록할 때는 경신. 그러나 비자를 갖다가 우리 기간을 갖다 늘린 거 있잖아. 그지? 비자 갱신 그러지 비자 경신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글자를 써놓고 문맥에 따라서 뜻을 달리 묻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글자를 보시면은 누구나 이게 볼견 그러죠? 네. 하지만 보다는 주지 않을 겁니다. 주로 나타날 현, 나타날 현 또는 윗사람을 뵙다 했을 때는 이것을 뵐현 그래요. 뵐현. 자, 그래서 그때 알현의 밑줄. 자, 이 알현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을 뵙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네, 그때는 나타나다가 아니라 그때는 뵐현. 나타날 현 한번 해볼까요? 이 독서 문제로 보시면은 그 정독을 뜻하는 한자 중에서요. 자, 뭐 그 시간상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쓰지 못할 경우에는 쭉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인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독 과정에서 책을 읽는데 자, 독서 100편 의자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을 보시면은 기리직에서는 절대 한자를 줄 때 어떻게 돼요? 도금을 안 줘요. 문제가. 그렇죠? 자, 그래서 도금이라도 주게 되면 대충 따라갈 텐데 아예 도금을 안 줍니다. 한자 성어가 되든 표기가 되든 그죠? 기본 단문이 되든 우리 또 2014년에 나왔었던 것은 한 문법을 줬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금을 안 줍니다. 자, 그래서 독서 100편 의자현. 그러니까 독서를 했었을 때 하나의 책을 읽을 때 하나의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파악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는 정독이라 합니다. 많이 읽는 것은 다독이라 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책을 읽는데 이 100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한 책을 100번 읽는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한 책을 100번 읽으면은 그 속에 있는 그 뜻은 진리는 자연스럽게 자, 이때는 뭘 읽어야 돼요? 볼견이 아니라 나타날 현, 드러날 현 그럽니다. 그래서 독서 100편 의자현 하게 되면은 책을 읽는데 한 책을 100번 읽다 보면은 그 속에 있는 뜻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때는 드러날 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있는 글자 있죠? 네. 이름 구, 거북귀, 터질균. 자, 여기에서는 꼭 알아둬야 할 도금이 있습니다. 자, 거북귀 할 때, 자, 밑줄. 귀감 있죠? 귀감. 그래서 우리가 타산지석과 귀감할 때, 귀감이라는 한자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터질균, 갈라질 균 했을 때는 균열 할 때 있어요. 균열. 자, 이때는 터질균으로 읽습니다. 자, 다음에 8번의 도금 중에서 자, 우리 법도 할 때는 법도 도하죠. 네. 하지만 헤아리다 할 때는요. 헤아리를 타로 읽어요, 걸요. 촌탁이라고 합니다. 자, 촌탁이란 말은 남의 마음을 미리 짐작하여 헤아린다. 남의 마음을 미리 짐작하여 헤아린다. 자, 다음에 자, 10번의 한자. 우리가 무슨 동 할 때 있죠? 네. 할 때는 동리 됩니다. 하지만 이 도금보다는 항상 아래쪽을 조심하세요. 통하다 할 때는 뭐라고 읽어요? 통할 통으로 읽습니다. 통. 그래서 통찰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통찰. 통촉하소서 할 때는 통촉이 되겠죠. 자, 다음에 자, 14번째 글자 잠깐 보십시다. 이 비슷한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분들 2014년도 나왔던 문제입니다만은 표기하고 도금에서 같이 줍니다. 이게. 자, 우선 위에 있는 글자 있을 때는 두 가지 도금이 있겠죠. 물론 이제 아니다 하는 부정의 뜻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은 자, 둘로 아니 불과 아니 불로 읽습니다. 하지만 이 글자는요. 역시 아니다 할 때는 불이 없습니다. 이 도금은 아니 불로 읽습니다. 자, 하지만
아니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부결, 가부할 때는 아니 부가 됩니다만은 막히다 봐봐요. 막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막히다 할 때는 막힐 비입니다. 그래서 운수가 꽉 막혔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비색, 그거 불은 아니에요. 그때는 비운입니다. 비운. 꼭 도금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글자를 썼을 때 나머지는 불로 읽습니다. 근데 어느 경우를 우리 불로 읽을까요? 우리가 부정부패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그때는 불로 읽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다 할 때 불편은 그럼 불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을 읽을 때는 뒤에 있는 단어의 초성이 디귿과 지읒 나올 때예요. 그래서 디귿과 지읒 앞에 나왔을 때는 그때는 네, 불로 읽습니다. 자, 뒤에서 이제 이 한자를 가지고서 네, 우리가 부정 있지, 부정. 이 부정이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표기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막힐 비 조심하시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조금 빨리 진행을 좀 해볼게요, 제가. 자, 그 다음에 15번째 글자를 보면은요. 북쪽 할 때는 당연히 북녘 북이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도금은요. 패배하다 할 때는 패배할 배로 읽습니다. 패배할 배. 자, 다음 20번의 글자입니다. 우리 살인, 살생, 사살할 때 누구나 다 죽일 살하죠. 네. 하지만 자, 이 글자를 이제 제가 워드를 잘 못 쳐요. 근데 최대한 이 독수리가 쳐봤는데 그 칸을 다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죽이다 할 때는 죽일 살로 읽습니다만은, 자, 조심을 해야 할 도금은요, 이렇게 쇠할 때가 있어요. 쇠. 그러면 쇠하게 되면은, 자, 거기서는 뜻이 하나만 나와 있죠. 네, 감하다, 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쇄되다 할 때는 네, 상쇄가 됩니다. 근데 앞쪽에 쇠도 봐봐요. 주문양이 쇠도하다 할 때 쇠는 감할 쇠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 쇠는 음은 쇠고요. 네, 다다르다 또는 이르다 하는 의미로서도 네, 쇠를 쓰게 됩니다. 자, 다음에 22번에 네, 형상상 문서장. 다음 23번. 자, 이 글자도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찾는다 할 때는 찾을 색그래요. 색인, 색출, 그죠? 하지만 주의할 것은 쓸쓸하다 할 때는 쓸쓸할 sak이 됩니다. 그리고 삭막하다 할 때지? 삭막하다 할 때. 그때는 쓸쓸할 sak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의 글자. 어쩌면 가장 많이 나왔던 글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누구나 말하다 할 때는 뭐라고 씁니까? 말씀, 설 그러죠? 네, 설명, 설득할 때 말입니다. 그럼 이건 안 줘요. 준다는 도금이. 네. 기쁘다 할 때는 기쁠, 예, 열로 읽습니다. 이걸요. 그리고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글자이면서도 그 글자를 서로 네, 바꿔 씁니다. 그래서 원래 기쁠 열자는 앞에가 말씀원변이 아니라 이렇게 신방변이에요. 이게 원래가 기쁠 열자입니다. 이 대신에 이걸 열로 읽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 기쁠 열 할 때 열희 그리고 부력 열화라. 그 논어의 하기편의 맨 첫 구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기 시습지하면 부력 열화라. 네? 배우고 때로 그것을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게 말하다가 아닙니다. 이때는 기쁠 열자입니다. 그게요. 부력 열호 할 때 네, 바로 이 글자를 대신 썼습니다. 하지만 이건 표기나 도금이나 조심할 것이 달래다 할 때는 뭘로 적어요? 달랠새입니다. 달랠새. 그래서 그 달랠새에서 꼭 알아둬야 할 한자 어떤 거? 유새예요. 그래서 우리 유새, 선거 유서할 때 있잖아요. 자, 그 유자가 놀 유자입니다. 근데 표기름으로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음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선거 유새하고 쓰라면은 이 세자를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줘요. 시험 문제. 그치? 아닙니다. 세상 새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설을 써놓고 유 새로 읽습니다. 이건요. 네, 이때는 달래다 할 때. 자, 표기까지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네, 살필성 덜생. 저기도 할 수 있겠고요. 자, 쭉 내려가면서 그래요.
자, 33번의 도금도 보십시다. 우리가 줍는다 할 때는 줄 습합니다. 습득할 때요. 네. 하지만 수표 같은 거 적을 때 있잖아. 한자로. 그럼 그때 10을 절대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글자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수표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열 단위를 말합니다만은 이렇게 30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30을 쓸 때 어떻게 돼요? 일반 줄이면 30 쓰라면 이렇게 쓰겠지, 그지? 하지만 수표 쓸 때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할 네, 참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줄 습을 써놓고 이때는 네, 석삼으로 이때는 10을 읽습니다. 그래서 30이 됩니다. 그게요. 자, 다음에 35번을 보시게 되면요. 자, 누구나 다 알식합니다. 식견할 때. 하지만 이게 아니라 기록할 지 있죠? 꼭 기억. 근데 지금도 어르신들이 가끔 보면은 이걸 표식하고 읽어. 아니, 표식이 아니야. 표지입니다. 네. 교통 표지판이지 표식판이 아닙니다. 그죠? 네, 이건 기록할 지로 읽습니다. 다음 36번. 자, 이 글자도 하나 더 볼게요. 이제 따로 우리 계리직 시험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면서 같이 봤을 때가 있었어요. 기능직에서. 그때 재밌는 것이 옛날 문제입니다만은 부수까지 획수까지 다 물어봤었어요. 옛날에 우리 시험 문제.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자, 우선 가장 쉽게 한번 해봅시다. 자, 악하다 할 때는 뭐라고 해요? 악할, 악이 되겠죠. 선악 할 때요. 하지만 도금을 준다면은 이건 악으로 주지 않습니다. 뭘로 줍니까? 오로 줍니다. 오. 근데 이 오가 뜻이 두 가지예요. 자,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미워하다. 그렇죠? 네. 싫어하다 할 때 오로 있습니다. 자, 해보세요. 어떤 거? 증오요. 그죠? 네, 증오. 하지만 그 오른쪽에 있는 오한 할 때 우리 오한이 뭐죠? 오한. 아유, 감기 걸려서 몸이 열나고 춥고 떨리고 하는 거 있잖아. 이때는 미워하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네. 그 뜻이 이때는 오가 네, 병, 이름, 오라고 합니다. 병, 이름, 오. 자, 뜻을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어서 해놨기 때문에 좀 고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37번에 자, 이 글자도 가장 많이 나왔던 네, 도금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세 가지 정도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우선 가장 쉽게 하는 것이 그렇죠. 음악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음악악입니다. 풍류악 또는 음악악. 하지만 즐겁다 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울 락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음악, 낙원 할 때 자, 그런데 이거 도금하지 마시고 좋아하다 할 때는 뭐라고 해요? 좋아할 요입니다. 좋아할 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기본 단문을 주고 중간에 브레이크를 하고 괄호 넣기 문제가 있어요. 군자는 요산이요, 지자는 요수라. 무슨 얘기일까? 군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 하는 말에서 준말이에요. 그게요. 요산, 요수해야 되지 낙산, 낙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음에 40번에 자, 우선 쉬울리 하죠. 우리가 난이도 할 때 시험의 난이도 쉬울리 하지만은 바꾸다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바꿀 역입니다. 무역할 때. 여러분들 저 서로 입장 바꿔봐. 우리 한자 성어에서 서로 입장 바꿔봐. 뭐라고 하죠? 역지사지다. 그런데 어떻게 줘버리느냐? 자, 역지사지라고 하는 네, 뜻은 다 압니다. 누가? 서로 입장 바꿔봤을 때는 그걸 역지사지라고 한다. 그럼 역지사지 한자가 바르게 쓰인 것은 참 환장하는 문제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역지사지. 역하는 순간에 역을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역자가 바로 이 역자죠. 근데 이건 거슬 역자, 거슬리다 할 때, 역설할 때 이렇게 역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서로 입장을 바꿔봐 그러니까 예, 바꿀 역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지사지 할 때 앞쪽이 땅지냐 뒤에는 갈지냐. 그래서 우리 2014년 문제에서는 어조사, 어를 내놓고 어의 용법을 줬습니다. 그치? 그게 비교냐 대상이냐 이 모습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앞쪽에는 땅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입장을 바꿔주는가.
하지만 뒤에의 지는 네, 갈지를 씁니다. 이들은 대명사 지입니다만은 네, 그래서 한자 표기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41번의 모습에서는 자, 목구멍 할 때는 우리가 인후염 할 때 있죠? 네, 목구멍 인이 됩니다만은 자, 주의할 도금은요. 목멜 열자입니다. 그게. 오열하다. 목멜열. 자, 다음에 44번의 도금. 자, 이것도 조금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자, 이게 지금 두 가지 도금이 있을 겁니다. 뭘로요? 끊는다 할 때는 끊을 절로. 하지만 모두 온통할 때는 온통체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 놓고는 자, 우리 두 가지죠? 뭐하고 뭐하고요? 일, 체. 네,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일절이고 어떨 때는 일체일까요? 그냥 쉽게. 지금은 이제 그런 포장마차가 없는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 길거리에 포장마차 많았었어요. 포장에 안주, 주류, 일체겠습니까? 일절이겠습니까? 자, 우리 주위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교통 표지판에, 안내 표지판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일절 출입금지, 일체 출입금지. 자, 이렇게 똑같은 한자를 쓰는데 일절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네, 부정이라든지 금지입니다. 부정이나 금지. 그러니까 관계자 외 일절 출입금지 그래야 돼요. 하지만 일체는 모든 것을 뜻하는 이건 항상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류, 술이라든지 안주를 모든 걸 다 갖췄다 했을 때는 어때? 주류, 일체, 안주, 일체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주류 일절, 안주 일절하고 써놨으면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그 집은 절대 술이나 안주를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지? 또 그 미담 소개할 때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 모두를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그러잖아. 재산 일체를 그대로. 네. 자, 다음에 47번의 도금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한자입니다. 자, 손수변에 돌, 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쪼아낸단 말이야. 이때는 자, 개척하다 할 때는 뭐라고 씁니까? 개척할 척입니다. 이건 잘 읽겠죠? 하지만 우리 비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치? 비문 본 뜨는 거. 예. 본 뜨다 할 때는 뭘로 읽어요? 이걸 본뜰, 네, 탁이에요, 탁. 그래서 비문 뜨는 거. 그래서 우리는 탁본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말이죠. 낚시 가가지고 고기 큰 거 잡아오면은 기념으로 이렇게 고기 모양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고기 어에 본뜰 탁을 써서 그때는 어탁이라고 그래. 그걸 어탁. 본을 뜬다 해가지고. 다음에 자 51번에서는요. 나타낼 폭, 네, 사나울 포. 다음에 52번은 똑같은 가죽의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역합니다만은 이제 그 한자 성어에서 주견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할 때는 그때는 녹피라고 안 읽어요. 녹비로 읽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녹비 왈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다음에 54번에서는 클확과 윤곽 할 때는 외성곽으로. 성곽 할 때 있죠? 네, 그때는 외성곽을 쓰고요. 다음에 55번에서는 미끄럽다 할 때는 미끄러울 활그럽니다. 미끄럽다, 활주로 할 때, 윤활유 할 때. 하지만 주의할 도금은요. 익살스럽다 할 때는 뭘로 읽어요? 익살스러울 골로 읽습니다. 골개미 할 때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우선 도금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글자들이 이렇게 동자 이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4페이지에 유사한자, 동이어 및 유사어, 반이어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네, 읽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우선 우리 첫 시간 자, 11쪽을 보시게 되면은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것이 뭐였었어요? 도금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한다. 도금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도금은 하나의 글자가 둘 이상의 어떤 거였습니까? 동자 이음을 하든지 두 번째는 유사한자였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쭉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그랬었어요. 재작년도도 제가 이제 이 상용 한자 여러분들
강의를 다른 곳에서 해드렸었는데 그때는 한 70명 정도 왔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쪽에 또 더 배움하고는 저도 오랜 인연이 있어서 부탁을 하길래 이제 또 다음 주 시험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일요일 날에 강의를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해봅시다 한번. 그리고 과연 다음 주 시험 볼 때 이런 유형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렇죠? 자신 있게 하세요.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해설을 여러분들 다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그들 다 한번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꺼번에 이 한자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다 보면 나중에 1시간 끝나고 나면은 해설을 주니까 해설만 가지고 가버려. 그래서 일단 수업을 여러분들 다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하시라고 해설을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끝나면서 수업 다 끝나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천천히 하세요. 자, 이제 도금이니까.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겁니다. 아까 그 첫 번째 글자 앞에 동그라미. 자, 세 가지 있었죠. 거북, 구. 그 다음 거북, 귀. 세 번째는 터질, 균. 이때는 뭘 읽어야 돼요? 균열. 맞죠? 네. 앞에 있는 글자를 물어봤습니다. 다음 2번. 자, 2번은 역시 앞에 있는 글자의 동그라미. 자, 이때 아니다 할 때는 아니 부였습니다. 불로 읽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막히다 할 때, 자, 운이 꽉 막혔다. 자, 2번 틀렸죠? 자, 2번은 뭘 읽어야 돼요? 네. 불운이 아니라 운세가 막혔다. 이때는 막힐 비로 읽습니다. 비운입니다. 맞죠? 네. 자, 1번은 2번이 틀렸네요. 다음. 자, 3번은 뭘 물었을까요? 자, 뒤에 있는 글자 동그라미. 자, 목구멍 할 때는 목구멍인이었습니다만은 울다 할 때는 뭐였을까? 목멜, 열, 울, 열이죠? 네. 오열하다. 다음 4번은 자, 앞에 있는 글자 동그라미. 네, 개척할 척했습니다만은 본뜻 할 때는 뭐였을까? 본뜰 탁. 문제 의도는 뻔합니다. 자, 다음에 2번은 공통으로 쓰인 한자 도금이었습니다. 자, 2번에서는요. 자, 그럼 이 글자는 다시 둘이었었습니다. 갱과 경이었었죠? 네. 그런데 뒤에 보면은 계약 문서였습니다. 그럼 자, 1번에 앞에 도금 한번 해보세요. 1번은 뭐였습니까? 아니, 문서였으니까 기록했을 때는 경신이고, 그치? 자, 그러면 위에는 네, 갱신된 계약 문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갱생의 길로 이렇게. 자, 그래서 같은 도금이니까 이때는 자, 갱신과 갱생. 네, 같은 도금이니까 2번은 1번이 맞겠네요. 그러면 자, 2번, 3번, 4번. 자, 다시 한번 도금 한번 불러볼까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 글자 죽일 살 했죠? 네. 그래서 위에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한다. 이때는 죽일 물론 살로 읽습니다. 하지만 아래 글자 보세요. 자, 계산이 이때는 뭐였어요? 그렇죠. 계산이 상세되었다. 자, 아까 했던 글자죠. 가말쇠였습니다. 자, 같은 글자지만은 2번은 다릅니다. 다음 3번도 다시 나왔습니다. 아니 부할 때는요. 그지? 아니 부. 자, 부결입니다. 자, 하지만 그 노인은 다시 한번요. 항상 도금은 아래 거야. 막히다 할 때는 뭐였어요? 막힐 비였습니다. 네. 그래서 운수가 막혔다. 그래서 비색 또는 비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도 같은 도금은 아니죠. 자, 부하고 비였습니다. 자, 다음 4번이요. 개펄에, 개펄이. 자, 요것도 다시 한번 둘. 자, 뒤에 있는 글자입니다. 개척할 척입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개펄이 개척되어서는 안 된다. 10개에다가 개척할 척이니까. 하지만 아래 거 답사의 목적은 비문을 자, 뭐라고요? 본뜻 할 때는 본뜰 탁이 돼 있죠? 그래서 4번의 모습은 자, 개척할 척과 본뜰 탁이 돼 있네요. 그래서 자, 같은 음으로 읽힐 수 있었던 거. 답은 몇 번? 1번.
자, 다음 3번을 보시면 밑줄 친 한자를 바르게 읽은 거. 그러면 3번에서 묻는 것은 네, 하나의 동자 이의무도 있습니다만은 유사한자도 있어요. 유사한자. 자, 3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말은 눌변이다 그랬는데요. 그건 눌자가 아니고요. 궤변입니다. 궤변 그거. 거짓으로 꾸며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1번의 도금은 눌변이 아니라 궤변을 놓다. 궤변. 만약에 눌변이 뭐죠? 눌변. 말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어눌어눌하라 그러잖아. 그걸 눌변이라고 합니다. 그 눌변을 할 때는 눌자가 네, 이렇게 말씀 언변에 이렇게 안 내를 써야 돼요. 이게 눌자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말씀 연변을 갖다 놨어요. 다음 2번. 이렇게 무엇한 자료를 하루에 검토할 수는 없다. 막대 그랬는데 아니 틀렸습니다. 2번은 막대가 아니라 방대예요. 방대.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글자 있죠? 네, 그것은 클 방자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막대가 아니라 방대고요. 만약에 막대를 쓰려면은 한자가 이렇게 없을 막을 써야 돼요. 막대할 때는. 자, 틀렸습니다. 다음 3번. 너무도 무엇한 증거가 나왔으니 도망갈 곳은 없다. 명증이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자, 이 글자도 비슷한 글자들인데, 자, 3번은 명증이 아니라 지금 명징이에요. 그거 한자로. 명징. 자, 그 뒤에 있는 글자 한번 잠깐 보실래요? 그래서 지금 이 오를 등에다가 유사한자입니다. 유사한자는 주로 부수가 다르다 했죠. 부수가. 여기는 지금 삼수변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삼수변이 됐을 때는 맑을 징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자, 오를 등에다가 앞에는 삼수변이 아니라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예, 말씀원이 돼야 돼요. 말씀원이 되면은 증명할 증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때는 삼수변이에요. 그래서 명증이 아니라 명징이 돼야 돼요. 명징. 자, 답은 4번입니다. 그들이 천명한 대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천명. 그러니까 진리나 사실, 입장 따위를 드러내 밝힌다는 얘기야. 드러낼 천자입니다. 그게요. 자, 다시 한번요. 1번은 눌변이 아니고 뭐였다고요? 궤변. 2번은 막대가 아니라 방대, 클방자입니다. 3번은 명증이 아니라 명징이에요. 징, 맑을 징이었고요. 4번은 천명이었습니다. 다음 4번도 도금인데요. 자, 4번 도금은 조금 어려워요. 글자들이요. 자, 금일로 관하면, 금일로 본다면 한문이라는 것은 자, 먼저 기억, 이쇠하고 이미 쇠하다. 이미 쇠하다. 그런데 이 쇠했을 때 음은 비슷합니다만은 그 쇠는 가말쇠고 쇠약하다 할 때는 이 쇠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쇠약하다는 쇠자가 틀렸어요. 음이요. 이쇠하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그 앞쪽만 볼게요. 밑줄만. 자, 제공은 차를 이를 심사할지어다. 이때는 찾을 탐이 아니야. 찾을 탐이 되려면 앞에가 네, 손수변이 돼야 돼요. 이때는 기풀 심입니다. 심사숙고한다. 자, 여기서 니는 탐사가 아니라 자, 2번은요. 깊이 생각을 하라 해서 심사가 됩니다. 심사. 자, 다음에 여가 내가 노망의 견으로 자, 노망 맞나요? 맞네요. 그래서 경솔하다, 조심성이 없다 그 말이야. 그게 노망하다. 자, 3번은 그래서 우리 간혹 보다 보면은 어긋난 어떤 이치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아유 벌써 노망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심성이 없다 또는 어긋나다는 말이에요. 자, 노망은 맞습니다. 다음에 자, 4번을 보게 되면요.
그 연구가 비졸하여 차사가, 자, 리를 보면은 수잡이 아니라 조잡이에요, 조잡. 거칠 조잡이다, 그게. 수잡이란 말이 좀 이상하잖아. 의미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4번의 모습은, 네, 조잡이었습니다. 자, 이건 뭐 좀 어려운 글자들이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5번의 모습에서는 한자 역시 도금이 모두 옳은 겁니다. 김진섭의 매화 찬양 수필사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매화라고 하는 것은 확연히, 확실히 춘풍의 태탕 그랬네요. 태탕. 그럼 4번 아니에요. 태탕이라고 하는 것은 봄날이 화창하다는 얘기야. 태탕. 태탕한 계절에 난만이 피는 농염입니다. 농염. 그럼 답은 나왔네요. 벌써요. 몇 번입니까? 자, 2번. 자, 이것도 태탕, 농염, 견계, 패기, 신산. 자, 도금 읽어주시고요. 다음 6번. 자, 6번에서도 한자, 도금이 모두 옳게 된 거. 자, 그러면 바르지 않는 것을 밑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전, 녹비, 주저, 혈랑. 틀린 거 없어요. 1번입니다. 1번에서는 이걸 개준하고 하면 됩니다.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뉘우친다는 얘기예요. 뉘우친다. 개전. 그다음에 아까 가죽 할 때는 가죽 피도 있습니다만은 사슴 가죽 할 때는 뭐 했었어요? 녹, 비예요. 사슴 가죽 비로 읽습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4번에 틀린 글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란, 촌도, 골몰, 자살. 자, 2번 아까 틀린 거 있었죠? 어디요? 촌도의 밑줄. 각도할 때는 도로 읽습니다마는 헤아리다. 남의 마음을 미리 짐작하여 헤아리다 할 때는 뭐 있었어요? 그건 촌. 탁이었잖아요. 그죠? 자, 아까 헤아릴 탁이었습니다. 다음. 자, 3번의 모습에서는요. 세척, 발췌, 괴리, 살포. 이게 늘 쓰는 말들인데, 자, 틀린 것이 있어요. 자, 3번에서는 세척의 밑줄. 자, 세척이 아니에요. 그쵸? 네. 씻을 탁자입니다. 세탁 할 때, 씻을 탁입니다. 글자는요. 다음 4번은요. 불후, 수세, 탐닉, 소란. 자, 틀린 거 있습니다. 2개 있어요. 2개. 자, 불후는 맞습니다. 썩 후자니까 썩지 않는다는 얘기고, 수세가 아니에요. 자, 잠깐요. 유사한자인데 이렇게 썼을 때는 세상, 세잖아요. 네. 그러나 앞에 이렇게 삼수변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셀, 설자야. 셀설. 비밀을 누설하다 할 때 있죠? 네. 이때는 셀설입니다. 수세가 아니라 수설이에요. 물이 샌다는 얘기예요. 물이 샌다. 자, 다음에 탐닉, 소란이 아니라 어지러울 요자야, 그거. 네. 소란이 아니라 요란입니다. 요란. 어지러울 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6번에서는요. 촌도가 아니라 촌탁. 자, 3번은 세척이 아니라 세탁. 4번은 수세가 아니고 수설. 소란은 요란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7번. 한자 도금이 옳지 않는 거. 자, 재해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 파탄 맞아요. 네. 깨트릴 파, 터질 탄이니까요. 다음. 급박한 위기 상황을 맞고 보니 그런 사사. 사소하다 할 때 있죠. 비슷한 말이에요. 그 사자가 적을 사자야. 적을 사. 조그마한 일에 사사한 일에. 자, 다음에 3번. 아까 나왔잖아. 글자. 한번 틀렸죠? 그럼 앞에 있는 글자. 우리 회사는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그 동그라미. 아까는 이제 막대라고 나왔었고 지금은 신대라고 나왔잖아요. 이것은 클 방자였습니다. 아까. 그래서 심대가 아니라 방대야. 방대. 방대. 다음 4번은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렸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네. 그래서 남의 일이 잘 되도록. 자, 이때는 관리하는 겁니다. 알선입니다. 알선. 자, 다시 한번.
7번의 모습에서는 자, 3번이 틀렸는데요. 네, 그 앞에는 클 방자라는 거, 네, 방대였습니다. 다음 8번 못 오른 거. 자, 유세. 그럼 뭐 나왔잖아, 위에 거. 그래서 중요한 글자들은 좀 내가 반복을 했잖아요. 그럼 7번에 맨 처음 글자 봐봐요. 국가 경제가 파 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파탄입니다. 파탄. 자, 시사 장애. 그래서 8번의 모습에서는 자, 그게 파 정이 틀렸어요. 파탄. 다음 2번 타락, 폭격, 사치, 나태. 자, 틀린 것은요. 나태가 아니라 해태야, 해태. 응? 해태. 게으를 해자야. 나태하고 좀 비슷한 글자입니다만은 이때는 네, 해태입니다. 다음 3번은요. 피습, 힐책, 알선, 휴대. 자, 틀렸습니다. 어디 틀렸느냐? 힐책이 틀렸어요. 그건 힐책이 아니라 꾸짖을 질자입니다. 질자. 질책이에요. 자, 답지, 괄목, 왜곡, 통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8번에 1번에서는 파 청년이고 뭐라고요? 파탄. 2번은 나태가 아니라 해태입니다. 게으를 해자예요. 다음 3번은 힐책이 아니고 질책이었습니다. 질책. 자, 다음 9번은 밑줄 친 표현이 문맥상 적절한 거. 이제는 뭐냐면 그 도금과 뜻을 모르면 이 문맥에 맞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9번에서 그 먼저 도금과 뜻을 보시고 그 다음에 문맥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전답이 완전히, 그러면 아마 문맥의 의미라면 뭘까요, 이게? 가뭄으로 이제 뭐 황폐됐다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9번에 1번에 도금 한번 봐봐요. 아, 비옥이야, 비옥. 1번은. 아,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다 말랐는데 어떻게 비옥이 됩니까? 문맥의 의미는 뭔가 황폐해졌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앞에 가뭄하고 비옥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네, 1번은 답이 아닙니다. 그럼 다음 2번. 그는 언행이 뭐하지만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문맥의 의미가 아마가 말이 가볍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그죠? 네, 하지만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 자, 실없고 경솔하다. 자, 2번은 뭐냐면요. 뜰 부자에다가 열불 박자예요. 부 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박이란 말은 한자로 가볍고 경솔하다 쓰는 말이 부박입니다. 어때요? 그는 언행이 부박하지만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 알 수 있겠죠? 네, 문맥에 맞게 돼 있네요. 자, 2번. 다음 3번을 보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여 뭐 꾸짖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맥의 의미가. 자, 그런데 3번을 보면은 이건 합성어예요. 포평입니다. 포평이 뭘까요? 칭찬과 나무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문맥의 의미에서 나무라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은 이걸 칭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포평은 칭찬과 나무람을 묶어서 포평이 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매도하여 나무라 할 필요는 없다 한데 맞습니다만은 칭찬의 개념이 포평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음 4번요. 그의 동선을 치밀하게 계산한 뒤에야 겨우 그와, 자, 만나다는 뜻인데요. 자, 그런데 왜 4번이 왜 틀렸을까요? 4번은요. 만나는 건 만나는 게 맞아요. 뭐 한다? 조우한다. 근데 조우한다는 것은 우연히 만나는 걸 조우한다라고 해요. 우연히 만나는 걸. 근데 동선을 치밀하게 계산했는데 어떻게 조우가 됩니까? 됐죠? 그래서 이 한자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문맥에 맞느냐 하는 것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1번은 비옥, 2번은 부박, 3번은 포평, 4번은 좋은데요. 네. 2번만이 문맥에 한자가 맞게 되어 있고요. 네. 1번, 3번, 4번은 네, 한자와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한자입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도 9번까지 정리했고요. 자, 그다음에 한꺼번에 다 문제 어려우니까 자, 10번부터는 우리 잠시 10분 쉬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솔직히 좀 어렵지 않는 거. 벌써 어려워요? 쉽다면 거짓말이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금은 여러분들이 도금이 전제가 돼야만 최근 문제들에서 이제는 맞게 쓸 수 있느냐 뒤에 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도금, 효기, 그 다음에 기본이 한자성어 있죠? 네. 이 부분을 오전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천천히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